제가 취임을 할 때 또 출마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은 충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밋밋하고 또 무색무취한 이런 도정을 좀 탈바꿈시키겠다. 체제를 좀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좀 역동적이고 좀 열정적이고 그리고 좀 파워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환골탈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과물을 내는 이제 도정을 하겠다 하는 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그러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정의 그런 체질도 좀 바꾸고 또 성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목표와 방향도 정하고 또 정책들도 나름대로 세팅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지금 이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지금 강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나름 아직까지는 또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 세금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그러한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역할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먼 훗날에 내가 공직에 있었을 때 이러한 역할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지나고 나더라도 좋은 그런 사업이었고 좋은 결과물을 냈다 하는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이 공직자로서 거듭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면서 정부가 들었으면서 지방선거가 있고 그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뭔가 이 충청의 그런 발전이나 또 충청의 그런 미래를 좀 설계해라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가 섞인 피결의 그 결과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좋은 그런 지금 그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국가가 가야 될 그 방향과 이 목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히 짚고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노정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방향과 목표가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또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그런 평가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1년 동안의 그런 그 과정을 보면 뭔가 보이지 않고 성과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에 어떻게 보면 이 성과보다도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기본 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 틀은 저는 제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가 있다. 이런 성과를 내려면은 첫째는 이 구성원들의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열정과 의욕 이런 부분들이 첫째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공무원들께서 한번 뭔가 성과를 내보자 하는 그런 의욕과 열정으로 뭔가 체질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적인 그런 틀적인 그런 측면은 방향적인 측면은
지금 제가 이 결제 1호인 베이빌리 메가시티 이 문제도 올 11월 달이면은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베이빌리 메가시티 안에 뭘 담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돼서 올 11월 달 정도 되면은 도민들께 방향과 그다음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째는 그 8조 3천억 정도의 그런 그 국가 예산 확보를 긴축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 목표를 10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세웠던 공약들도 지금 끝난 부분들이나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뭐 큰 저거가 없다. 저는 성과가 나름대로 있고 그리고 또 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아쉬운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중앙정보국에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 성과도 많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석탄 발전 폐지 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저는 뭐 의원입법이니까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의원입법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의원입법이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미 이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은 제가 그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무총리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산자부 장관 만나서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고 또 국회의원 300명한테 제가 또 서신을 띄웠고 그러한 이게 왜 이 법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당위성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법안이 이제 국회에 이제 35명인가요? 발의해서 대피 발의가 돼서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도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탈석탄의 그런 에너지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를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저는 큰 방향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시대적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지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폐지하면서 그 지역에 대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만 폐지만 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 위축이라든가 일자리의 그런 전환 문제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폐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석탄화력발전소가 국가기관산업인데 충남도에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푸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 측면에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오히려 이 방향을 이 본질을 제대로 좀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 폐지 문제나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방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방안을 내는 그걸 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좀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이런 그런 소위 좀 부수적인 그다음에 또 미시적인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국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뭐 이 전쟁 시에도 이 그 상대하고의 전쟁을 할 때도 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납니다. 저는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그 부분은 이제 이 외자 유치, 중국의 기업 유치하는 MOU 체결이 2건이고요. 또 한 건은 그 투자 상담인데 지난달에 중국의 그 회사의 그런 그 간부가 지금 투자 적진지 아닌지 판단하러 저희 충남을 방문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자 오너하고 투자 상담하는 그런 한 건이 있고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대등한 그런 외교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할 얘기는 하고 또 우리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상호 협력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지금 중국의 그런 대사라든가 뭐 중국이 우리 지난 사드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대외적인 그런 이 외교적인 그런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간섭과 같은 그런 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광역 도시를 제외한 지방 정부들은 충남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공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무척 어렵습니다. 공공의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 나름대로 또 노력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국가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뭔가 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도시도 지금 이 소아 이 진료 이 소아과 병원 운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지금 그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올 연말 전까지 이 그 도립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 지역마다 지정병원에 소아과를 더 좀 늘리고 하는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해서 오히려 사각지대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보조금 문제는 지금 뭐 저도 이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접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이 보조금 문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봐요. 보조금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을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한테 그다음에 공동으로 필요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에 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갈 때 저는 확실하게 그런 원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보조금 그 부분을 전달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그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이익을 얻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충남도에서도 이게 뭐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뭐 도덕의 의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잘못된 그런 일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사의 저는 원칙은 저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의 그런 이 대상들이 뭐 속으로는 뭐 조금 서운하고 좀 아쉽고 그러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자기가 그 불이익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사는 첫째는 공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그런 그 인사 그런 평점에서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지나고 또 일정 기간 또 승진해서 지나고 그리고 또 이 주요 이 소위 보직이라고 중요 보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데 근무를 하면은 더 일찍 승진하고 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그 근무 연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존직까지 우리가 평가 내용 중에서 주요 했던 항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그 부분만 인정하게 되면은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활력과 그 다음에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발탁 인사도 과거보다는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조직이 좀 살아있는 그리고 뭔가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그리고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열정을 갖는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그런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를 공정과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기존 있었던 그런 근무 연수에다가 발탁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해서 좀 새로운 그런 인사의 원칙을 좀 정해서 인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저출산 대책 문제는 우리 기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 저출산 대책 문제는 최고의 저는 문제고 해결해야 될 아젠다죠. 그건 100% 다 동의합니다. 그럼 저출산 대책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 이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 문제를 방향과 틀을 좀 정확히 심각성을 알고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모든 재정이 세제 문제도 그렇고 다 국세로 가 있고 지방에서 이게 다 재원이 따르는 건데 할 수 있는 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에서 빨리 이 저출산 대책 문제를 제대로 좀 현실성 있게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마음 편하게 아이들 출산해도 된다. 국가가 이제는 아이들 키우는데 책임을 지겠다가 대타이틀이 돼야 되고 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몇 년 내에 이런 강론을 다 해결을 해서 몇 년 후는 완전히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은 국가에 책임지겠다, 키우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날 보니까 이 강론적인 한두 개 더 과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겠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저는 유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가끔 그렇게 합니다. 각 시군에서 기초단체 시군에서 아이들 낳으면은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을 주고 몇천만 원을 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같은 경우 갖고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어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좀 발굴 하겠다. 그런데 다만 저출산 대책 그 문제는 이 국가에서도 지금과 같은 기존 그런 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틀을 깨고 뭔가 이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백조전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181억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저는 어디 박물관장 같은 분들 이렇게 갖다 추진위원장 시키고 박물관장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유물을 잘 보존할까 아니 뭘까 이런 전문 지식이 있고 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행사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알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전체 숲을 보고 또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 행사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는 그리고 계획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뛰어난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우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민선 7기의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모두 그 보령 박람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 군문화 엑스포도 그렇고 자꾸 이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런 그 은퇴하고 이 가는 자리를 이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앉히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또 뭐 한 20몇 가지씩의 그런 그다음 행사나 뭐 사업들을 준비를 해왔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를 무슨 단체들한테 그런 사업을 줘서 몇십 년씩 왔기 때문에 그걸 또 하루아침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바꾸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간도 많이 남지 않고 또 이렇게 몇십 년씩 온 이 관행을 하루아침에 깨는 것은 또 참 쉽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만큼 좀 변화를 줄까 하는 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고민이어서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대백제전에 그런 정확한 이런 정체성도 담고 또 이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도 풍부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 행사에서 녹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나름대로 기간은 짧지만은 준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수금파동 이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잖아요. 설령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가 돼서 문제가 과학적으로 심각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을 햇빛에 의해서 이 천연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물과 함께 그 원전에 그런 그거 뭐라고 그러죠? 방사선과 같은 게 뭐라고 그래? 아니 뭐 삼중수용 걸러진 거 그 부분이 다 공기 중에 증발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천일염수한테는 천일염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건 기현상이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 부분을 괴담 수준으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염수 방류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IAEA의 그런 조사 결과에 우리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그 발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여기까지 온 그 부분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시점이 IAEA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실사 결과 발표를 할 시점 정도가 됐다 하는 거지. 지금 방류도 지금 아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충남 동해입장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찬성하도 않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방류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냐. 그러면은 지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 우리의 국민 건강 안전에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디테일하게 이거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리 충남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팩트 상식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일본에서 방류를 하더라도 피해가 우리가 걱정을 하자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류는 우리나라로 흐르지 않고 남태평양으로 흐른다. 그거의 증거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의 페트병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해양 쓰레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것인 상표 그대로 발견이 되는데 일본 것은 우리나라에 발견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부분 해류는 그렇게 흘러요. 사전이. 그럼 두 번째, 이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 그 중국의 그런 우리하고 접한 인근에 있는 50기가 넘는 그쪽에서도 이 원전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운영 과정 속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출합니다. 그 두 가지는 팩트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문제는 일본 근해나 아니면 남태평양에서 고기를 잡는 그 부분을 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수입해오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있을 때 우리도 먼저 일단은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해류가 3년 내지 4년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정부의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 8개 지역의 그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수산물은 수입 규제를 하고, 나머지 일부의 그런 그 일본에서 수입 들어오는 그 외 수입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정확히 검증을 하잖아요. 수입 품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저는 수입 규제 그 문제도 국민들이 안심이 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저는 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네가 얘기하는 상식이라 그렇지 않다고 또 그걸 또 부실하는 우리 도민들, 또 도민 안전을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일본산 그 수입 수산물이 올라가지 않게 최선을 저는 그걸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 충남에 6개 시군이 이 서해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서해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 서해에 그런 우리 어업선이라든가 어업지도선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원자력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늘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의 도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지, 지금 방류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가 얘기한다 해가지고 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뭐 좀 효과도 없다 이렇게 봐요.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요. 좀 찝찝하고 불쾌는 하죠. 찝찝하고 불쾌는 한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은 양돈을 키우는데 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이 분뇨를 액체 같은 걸 처리해서 다시 돼지한테 물로 먹일 정도로 그만큼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시 양돈한테 물을 먹여서 키웠다고 그러면은 좀 찝찝하잖아요. 그거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찬성은 않지만은 이 문제는 국제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사실은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과학적인 그런 근거 속에서 이 부분을 가야지. 지금 수산업 뭐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논란이 그 피해가 있냐 없냐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흐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진영 논리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안타깝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과학적이고 이건 좀 사실에 입각해서 가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드 같은 경우 심지어 그냥 이 정치인들 지금의 민주당의
그 대표로는 이재명 대표까지 사드는 엄청난 그런 그 또이 전자파 피해가 엄청나다 뭐 이러고 3.5kg까지는 뭐 그렇다 뭐 튀겨 죽는다.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댔잖아요. 몰상시간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댔는데 그런 사드 그 부분이 그렇게 피해가 좀 있습니까? 광우병 같은 경우 괴담에서 뭐 머리 뇌가 숭숭 뚫린다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해결책 가지고 싸워야지 이 정쟁의 속에서는 오히려 수사님들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수사님들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솔직히 제가 일본 방문했을 때도 마침 실사단들이 실사하고 간 다음 날 제가 일본 특파원들하고 같이 점심 오찬하면서 그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저도 기자분들한테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한테 소위 뭐 과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듣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일본 앞바다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일본 그럼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은 일본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볼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일본의 그런 그 주요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 볼 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대응을 하더라도 과학적인 대응을 하고 또 외교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마냥 해서 가면은 이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책임을 지금 묻는 정치적인 행위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또 수산업자들의 그런 앞으로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민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가 조치를 취할 것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